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적정 주가 DCF를 돌려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수들의 목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고 있는지. 미조 같은 경우는 90불 주고 있다. 바이든급 주고 있죠. 자, 그것이 12월 11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로즌벨트 같은 경우는 100불 주고 있다. 바이든급이었고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안 좋은 것이 JP모건이고 47불로서 홀드를 주고 있고 11월 20일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게 준 거 왜 그렇게 줬는지, 그 다음 가장 많이 준 것들은 또 왜 그렇게 줬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라일리 같은 경우는 100불 주면서 바이든급 주고 있다. 11월 18일에 했다. 11월 18일에도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도. 자, 그 다음 벤치마크 보시면 75불로서 바이든급 주고 있다. 자, 11월 10일 비슷하게 주고 있죠. 캔틀 피츠레이도 마찬가지로 70불 주면서 바이든급 11월 7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프리스 100불 이때도 100불 주고 있었습니다. 바이든급 주면서 11월 6일이었다. 한 달 전에도. 그 다음 디에이브 데이비스 마찬가지로 55불 주면서 홀도 주고 있었다. 11월 6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것이 47불인데 왜 그렇게 주는지 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JP모건이 안 좋게 줬던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47불 줬던 이유를 본다면 유망한 장기 전망, 그 다음에 현재 밸류에이션 우려를 고려해서 아이온큐에 대해서 보유 등급을 유지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JP모건은 현재 주가 수준을 종합해서 지금 이제 보유 의견을 제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급성장하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잇는 것이 아이온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분야가 향후 상당한 경제적 가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 개발을 통합한 아이온큐의 포괄적인 풀스택 플랫폼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양자 기술 시장을 공략하는데 유리한 입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JP모건 현재 주가가 좀 다소 높은 수준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월 달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47달러로서 현재의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30년도까지 매출을 10억 달러로 가정했을 때 주가 매출 비율을 갖다 29배 P 레이쇼, 그 다음 할인율을 갖다 15% 정도 적용해서 산출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장기적인 전망은 밝은데 현재 유임 수익 균형을 고려해 볼 때는 중립 의견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는 또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 사람은 할인율까지 생각해서 P 레이쇼 이걸 생각해서 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30년도 거를 가지고 와서 했을 때에는 한 이 정도 가격이 맞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겠죠. 피트 팽이라는 사람 보면 JP모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별이 4개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91명 중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중에서 1842등을 하고 있으니까 18% 정도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전체 인원수 42,000명 중에서는 한 4,662등 정도 하고 있다. 한 10% 안에 들어간다. 석세스 레이트는 59%, 에버리지 리턴 한 26%가 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에서 줬던 것이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이런 데서 아웃퍼폼을 등급을 주면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먼저 밑줄 정권의 애널리스트 BJ 레캐시가 이야기했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컴튼 모두 다가 아웃퍼폼에 등급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이온큐 90달러, 리게티 50달러, 디웨이브 46달러 목표 주가 주겠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쓴 고객 노트에서 양큼은 CPU와 GPU에 이어서 고성능의 지금 컴퓨팅에 대전할 예고하고 있다. QPU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양큼은 기존이라든지 AI 컴퓨팅 대비해서도 10,000배 이상의 기하급수적인 성능의 향상이 있다. 성능의 향상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출이 좀 불규칙할 수 있겠지만은 업계는 2035년도 그 이후까지도 매출과 순이익의 가파른 S커브의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체 시장을 본다면 템 시장은 2025년도에 10억 달러에서 2035년도에는 2,050억 달러로서 10년간 약 100배 정도 성장할 거다. 그만큼 일단 성장이 상당히 많다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많이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양큼 자체는 2035년에서 40년까지 투자자들이 다음에 엔비디아를 찾으려는 시점에서 기하급수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2의 엔비디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온큐가 이온 트랩 기반이기 때문에 낮은 오일율 그다음에 긴 코헤런스 시간 덕분에 양큼 분야의 새로운 선두제로 자기매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코히어런스 시간 있죠. 요거는 일단은 양자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과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으로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양큼 자체가 자 그런 것들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양큼의 성능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이제 양큼이라든지 네트워킹 센싱을 포괄하는 통합 솔루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점수를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자, 라켓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별이 5개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173명의 월스트리트 전문가 중에서 12등 하니까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죠. 그 전문가 42,422명 중에서는 34등을 하고 있습니다. 탑 클래스죠. 자, 요런 사람이 지금 이제 목표가 90%를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석세스 레이트도 69%, 그 다음 이제 에버리지 리턴이 39%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커버리지 하고 있는 것들이, 자, 리게티 있고, 그 다음에 디웨이브 있고, 아이온큐 있다. 자, 그 브로드컴도 있고, 인텔도 있고, AMD 있고, 자, 그 다음 루멘툼 홀딩스 있고, 그 다음 마이크론 있고, 크리도 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리턴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레켓시가 썼던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방법 본다면 PS 레이쇼를 11배 정도로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2030년도 거를 다 가져와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와 더불어서 DCF 모형도 같이 갔는데 20% 정도 할인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이제 이익이 안 나는 회사들은 그 할인율을 많이 때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었고, 자, 그래 인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양컴, 네트워킹, 센싱 기능을 포함하는 아이온큐의 풀스택 접근 방식이 주요 강점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세 가지 종목들 중에서 일단 지금 매출의 성장률 있죠. 이제 매출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출의 성장이 가장 가팔라에 좋겠죠. 2016년도부터 보게 되면은 가장 위에 있는 게 있죠. 여기 리게티입니다. 지금 이제 녹색, 그 다음에 빨간 선이 있죠. 이것이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디웨이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2016년도를 본다면은 166%, 77%, 54%로서 거의 뭐 50% 이상이 다 넘어가죠. 202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디웨이브가 93%, 아이온큐 63%, 131%. 자, 리게티가 많습니다. 이거는 매출의 성장이기 때문에 매출하고는 좀 다릅니다. 매출은 상당히 아이온큐가 훨씬 많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16%, 81, 그 다음 46. 자, 아이온큐만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도 61%로서 거의 다가 뭐 40%, 50%가 넘어가고 있죠. 자, 그만큼 매출의 성장률이 많다. 자, 앞으로 성장이 많기 때문에 배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10년도 예측을 들어서 지금 아이온큐 같은 190인데 지금 디웨이브는 39, 리게티는 20밖에 되지 않고 있죠. 2010년도, 2029년도로 간다 하더라도 아이온큐는 746, 그 다음에 리게티가 261, 그 다음에 디웨이브가 255니까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매출의 성장률에 있어서는 약간씩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이 성장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온큐도 이 정도로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그만큼 주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이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아이온큐 같은 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세계 회사 모두 다 적자 기업이니까 돈은 못 벌고 있죠. 못 벌고 있는데, 자,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어들어간다는 것들. 자, 그것이 언제냐면은 2028년도 정도 되면은 많이 줄어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도 아니면 31년도 정도 되면은 흑자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그때 본다면 2028년도부터 시작해서는 확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21%, 뭐 59%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좀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뛸 수 있는 것은 또 2028년도니까 2017년도도 많이 뛸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이때 가서 투자하셔도 좋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주가가 또 많이 뛰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는 하시되 자, 지금 일단 너무 많은 돈이 여기서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차츰차츰 모아서 가셔도 아직까지 흑자로 변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DCF 모형을 한번 돌려보고자 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출의 추정치를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지금 이제 주가 수익 배율이라든지 아니면 DCF 모형 이런 다 가치를 갖다가 가상의 개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은 계속해서 맞는지를 체킹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손익계산서가 나와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DCF 모형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는 108밀리언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전년 대비 151% 정도 상승. 자, 2034년도에는 26,290밀리언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10년 정도 봤을 때 매출의 추정치. 자, 그 정도로 보면서 성장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가장 일단 지금 이제 성장이 많은 것이 2030년도죠. 이때가 140%, 2031년도도
253% 되고 있는데 이때가 티핑 포인트라는 겁니다.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 양자 우위를 달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폭발되는 시점을 갖다가 2030년도로 주겠다. 자, 2031년도는 대규모의 확산이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매스 어답션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도입되겠다. 자,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겠죠. 2025년도부터 본다면은 가이던스의 상단을 초과 달성하면서 초기의 상용화 단계가 되겠다. 자, 그 다음 2020년도에는 템포 AQ64 이런 시스템의 출시가 효과가 반영되겠고 2027년도 기업 고객의 POC는 개념 증명이 된다는 게겠죠. 2028년도는 AQ256이 달성되면서 오류 수정의 기술이 가시화된다. 2029년도에는 양자 우유 실현 임박에 따른 선주문이 폭등이 된다. 그래서 2028년도 9년도부터 조금씩 아무래도 매출의 증가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32년 되면은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AI와 양자 컴퓨팅이 결합이 가속화될 거고 시장의 성숙기는 적어도 2033년도 그 다음에 완전히 글로벌 IT 거대 기업 수준의 매출을 도달하는 것은 34년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꿈이죠, 꿈.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EPS의 추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가 마이너스 3.87 정도 되고 있고 2030년도까지 봤을 때는 0.87 정도 되고 있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2030년도까지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EPS가 양전환되는 시점 아무래도 2031년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35밀리언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2025년도엔 대규모 초기에 투자가 지속되겠고 매출의 증가로 인한 손실폭이 좀 축소되는 것이 2026년도 R&D 비용의 지속적인 투입이 많은 것이 2027년도 효율성이 개선이 시작되는 것이 2028년도 29년도에 한 손익분기점에 접근 그래서 2030년도에는 매출 1.8빌리언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지속될 거다. 보통 2030년도 아니면은 31년도 정도를 갖다가 플러스 양전환 기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조금 일단 좀 글자가 잔데, 요거 자체가 일단 DCF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캐시프로를 갖다가 디스카운트 했다, 현금 흐름을 할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한 200원 정도 되고 있다면 이게 현재 가치로 당겼을 때는 얼마가 될 거냐. 자, 그거 개념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과 성장률 이쪽은 아까 그대로 일단은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34년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 이런 것도 EBITDA 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진, OP 마진을 이런 식으로 넣고 자, 그다음 세금은 21%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노파트가 이쪽에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그냥 대충 해보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감가상각이라든지 지분 지출 이런 게 캐펙스 그다음에 운전자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일단 마이너스 폭이 나타나겠고 잉여현금을 쪽에서 프리캐시프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다. 상당히 좀 좋게 제가 같은 경우에는 좀 좋게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할인율을 갖다 했을 때 아무래도 15% 정도 되고 있고 가면 갈수록 할인율은 좀 적어서 이때는 한 10%까지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적자이기 때문에 할인율 좀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5%도 상당히 좀 좋게 준 거고 보통 20%까지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거의 다 20% 줬으니까 저는 좀 좋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줬을 때는 이 정도로 줬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캐시플로의 현재 가치 있죠. 프레젠 밸류를 봤을 때 결론 요걸 구하는 겁니다. 프레젠 밸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것이 아무래도 2032년도부터 시작해서는 조금 흑자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잉여 현금흐름이 돌아가는 시점을 한 2032년도로 계산해서 저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요렇게 나온다는 게죠. 외기 있죠. 그래서 할인율 갖다가 11.5%부터 시작해서 13.5%, 13.5% 정도 주면은 좀 고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15%, 20%도 갈 수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좀 좋게 줬다. 자, 거기다가 일단은 터미널 멀티플 갖다가 좀 보수적으로 15배수 했을 때 한 115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뭐, 잘 나가면 뭐 185불까지도 가는데, 이까지는 좀 불가능이고, 제가 보는 관점 115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선수들이 줬던 목표가를 본다면 100불이니까, 115불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로 해서 요 정도가 나오지 않았나. 자,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 들어오면 좀 믿지는 마시고 요 정도까지도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보셨듯이 매출과 이익이 그렇게 성장이 되는 그런 가정 하에서 이런다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회사를 갖다가 돈을 조금씩 넣으면서 장기 투자하실 땐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 목표가 나왔는데 최저 목표가 47불은 어떻게 JP모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BPS 있죠. 자, 북밸류 쉐어.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PBR을 곱해주게 되면 적정 주가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3분기에 확정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가치 평가를 본다면은 6.988달러 정도 되고 있죠. 북밸류 쉐어가. 자, 거기다가 4.46 요거는 업계 평균이니까 31불. 그 다음에 지금 아이온큐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한 36불이 나오고 있다. 그럼 적정 주가는 36불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불 정도 예측을 해놓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어떤 거냐, 요거는 3분기로 확정했을 때 실적 기준인데, 지금은 2025년도 10월에 유상증자를 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금 조달 후에는 좀 바뀐다는 겁니다. 북밸류가. 자, 우리가 북밸류라면 밸런시에서 자, 어떤 식으로 결성이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에셋이 있죠. 자산은 일단 뭘로 나눠지냐 됐다고 지금 이제 지금 에코티로 이렇게 나눠진다 말씀을 드렸죠. 부채하고 자본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요게 있는 걸 구하고 있죠. 요게 있는 걸 구하는데 여기서 일단 유상증자가 반영이 됐으니까 여기 에코티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상증자 에코티가 늘어나면서 자산도 같이 증가되겠죠. 이게 등식이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에코티가 늘어났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요것 때 있었던 지금 6.998 요것보다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20억 달러 정도의 유상증자가 됐으니까 적어도 한 2배 정도는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2.18 정도로서 대폭 상향이 됐다. BPS 자체가. 그것이 좀 다른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는 12.18 넣었을 때는 거기다가 4.46 했을 때는 54불, 그 다음에 12.18에다가 5.26을 곱했을 때는 64불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4불에서 보시게 되면 36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 일단 지금 가격이 되고 있는데, 요게에서 일단 좀 아무래도 에코티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54불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지금 최저의 목표가를 본다 하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47불, 이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좀 대충 맞아지겠죠. 그래서 54불 정도, 60불 밑에서부터는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고 있는 것이 요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좀 유상증자가 되면서 북밸류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50불 밑에라든지 그렇게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좀 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